안녕하세요. 점차 유목민 전문 역사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 전 돌궐 제국을 다룰 때 빠뜨리고 넘어갔던 부분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이전에 월지에 이어 60년경부터 6세기 중반까지 수백 년간 인도 서북부를 지배했던 쿠시안 제국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돌궐 제국 편에서 잘못된 중국 측 지도를 사용했던 점도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월지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다리아를 건너 박트리아를 정복한 월지인들은 5개의 제후국을 만들었고 그중 귀샹이 훗날 쿠시안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60년경 쿠줄라 카드피세스가 건국한 쿠시안 제국은 카니시카 대왕 때 전성기를 보냈는데 그의 통치 기간에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대략 2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전성기 때 제국의 영토는 수도 푸르샤푸르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서투르키스탄 대부분을, 남쪽으로는 간다라와 인도 서북부를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기억해야 할 점은 중국이 쿠시안을 대월지라 불렀다고 하여 쿠시안인들을 월지의 후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쿠시안 제국은 중앙아시아의 문화요소, 박트리아 왕국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인도 현지 문화까지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니시카 대왕과 그 후계자인 후비시카 시대의 화폐에는 그리스, 인도, 이란에서 유래한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시기지요. 쿠시안 제국은 3세기 이란 지역에서 흥기한 사산 왕조의 압력으로 점차 약화되어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이후에는 타림분지 동쪽의 선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5세기 전반이 되면 키다라라는 새로운 집단이 출현하여 스스로를 쿠시안이라 주장하였고 5세기 중엽에는 헤프탈이라는 집단이 등장하여 키다라를 멸망시켰죠. 하지만 헤프탈 역시 6세기 중반 북방의 신흥 강자 돌궐과 서쪽의 사산 왕조의 협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552년 몽골 초원에 돌궐이라는 새로운 패자가 등장하였습니다. 돌궐을 그들에 앞서 이 지역을 지배했던 유연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유연의 지배 집단은 몽골어를 사용했던 반면에 돌궐의 지배 집단은 투르크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돌궐의 건국 집단은 원래 투르판 부근에서 살았지만 유연을 격파한 후에는 중심지를 몽골 서부의 웨티켄 산지로 옮겼습니다. 주서에 제3대 무칸 카간이 서쪽으로는 헤프타를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거란을 폐주시켰으며 북쪽으로는 키르키즈를 병합하여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돌궐 제국의 영역은 동쪽으로는 싱한링 산맥에서부터 서쪽의 카스피해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과거 흉노와 유연의 세력이 파미르 고원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돌궐은 더욱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였음을 예상하게 하죠. 돌궐의 가장 큰 특징은 광대한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제국을 동서로 분할하여 지배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과거 흉노가 좌우 현황을 두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돌궐은 서방과 동방의 통치자 모두에게 왕을 넘어선 카간의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국 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권력의 약화와 분권화를 초래하여 결국 제국이 분열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582년 이시바라 카간과 다른 소카간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로 제국은 분열하였고 궁지에 몰린 이시바라 카간은 고비 사막 이남으로 내려와 수에 칭신하며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돌궐의 영역은 서쪽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돌궐은 사산 왕조는 물론 비잔티움과도 빈번한 접촉을 하였습니다. 돌궐은 사산 왕조와 연합하여 위에 언급한 헤프타를 멸망시킨 후 아무다리아를 경계로 대립하였는데 국경을 맞대게 된 양국의 주된 관심사는 비단 무역이었습니다. 사산 왕조가 이미 비단을 서방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돌궐이 새롭게 소그드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비단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인데요. 돌궐은 소그드 상인 마니악이 이끄는 사신단을 사산 왕조에 보냈지만 사산 왕조는 이들이 가지고 온 비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돌궐은 사산 왕조와 오랜 동안 군사적 대립을 해오던 서쪽의 비잔티움을 새로운 파트너로 삼기 위하여 563년 마니악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의 유스티누스 2세는
마니악이 돌아갈 때 제마르코스를 답사로 파견하였죠. 이때부터 제마르코스가 귀환한 후에도 비잔티움과 돌궐은 꾸준히 외교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돌궐은 사산왕조와는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을 하였습니다. 사산왕조의 군주와 돌궐 카간의 딸 사이에 태어나 후르프의 왕자라 불린 호르미즈드 4세의 치세인 588년에는 서돌궐의 군대가 바드기스와 헤라트까지 침공하였습니다. 618년 당나라가 건국될 시점에 동돌궐은 시필카간이 다스리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개민카간과 혼인한 의성공주를 수개혼의 관습에 따라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수양제의 손자 양정도를 내세워 수나라의 재건을 후원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도 수말개의 다른 군웅들과 마찬가지로 돌궐에 칭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태종 이세민 시기에 돌궐에 대한 정책을 변화하였습니다. 626년 겨울 힐리카간이 대군을 이끌고 웨이수이 북방까지 내려왔을 때 태종이 단신으로 힐리와 담판을 벌여 편교의 맹약을 맺고 돌궐을 돌아가게 했다는 일화는 믿기 어렵지만 태종 이세민의 변화된 태도는 짐작해 합니다. 태종은 돌궐에 대해 주로 이간책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힐리카간에게 불만을 품은 그의 조카 돌리와 욱사설이 백성과 함께 당에 투항하였고 설현타를 비롯한 철록 부족들도 돌궐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수년에 걸친 대설로 가축들이 폐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태종은 상황을 간파하고 630년 내몽골에 있던 돌궐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힐리카간을 생포한 것이지요. 이렇게 동돌궐은 멸망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돌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고비사막 북방으로, 일부는 서돌궐로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내몽골 초원에 그대로 머무르며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지요. 이들은 돌궐 항우라 불렸으며 그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하였다고 합니다. 태종은 생포한 힐리카간과 남만의 수령에게 베푼 연회에서 자신이 호월 일가를 이루었음을 자화자찬하고 화의가 나뉘지 않고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궐 항우들도 장성 부근으로 이주시켜 거주케 하였는데 639년 돌궐의 수령 결사솔이 반란을 일으켜 태종을 살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렇게 하여 태종의 화의 일가의 이상은 말 그대로 꿈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당나라는 돌궐인들을 다시 본래 거주지인 내몽골 초원으로 이주시키고 기미지배를 통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